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자산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 공부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 요즘 더 큰데요. IPO 시장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이 장외 주식 계속해서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장외 주식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지? 장외 주식은 무엇이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5시 30분마다 우리 장외 주식의 대명사 소영주 소장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주셨네요. 네. 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초부터 투자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소장님만 따라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따라오면 되겠죠. 네, 예. 저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꿈꿔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자, 한 주 동안 장외시장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또 보였습니다. 요즘요, IPO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라고 해서 창투사 관련주들이 엄청 이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였었는데 장외 주식의 크고 작았던 이슈들 좀 모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죠.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바디 프렌드의 매각일까 또는 IPO로 갈 것인가 합니다. 얼마 전에 바디 프렌드 추총을 했습니다. 네. 추총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17,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과연 이 회사가 매각으로 갈 것인가 또는 IPO로 갈 것인가. 매각으로 갔다 하여도 적정주가 한 28,000원 선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비상장주가 17,000원이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매각보다는 IPO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각을 갈 회사가 작년도에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회사들과 합병을 통해서 했는데 매각을 가기 위해서는 합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해 본 건데 올 하반기나 내년 1분기에 IPO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1조, 6조 네. 매출액을 달성했죠. 맞아요. 대단하죠. 예. 1조, 6조는 한 단일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단일 게임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액면 분할 소식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에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크래프톤이 원게임 리스크가 있다. 이것만 알아주시고 다만 또 약점으로 본다면 점점 매출액이 좀 줄고 있다.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원게임 리스크 네, 쪽 그렇죠.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 네. 나스닥 코인베이스. 직상장이죠. 이 코인베이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국내 1위기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의 실질적인 사주는 카카오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회사의 이름은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가 비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두나무의 주가는 6만 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6만 원? 근데 현재 주가는 50만 원의 주식이 없습니다. 진짜요?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요. 그만큼 가상화폐에 있는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 네.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가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두나무였습니다. 예. 네 번째로 넷마블 레오가 IPO 예. 주관사를 선정을 위한 설명을 마쳤네요. 이 뜻은 올해 안에 상장을 가겠다. IPO 주관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장의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KOT 시장에 있는 이 주식 또한 아마 조만간에 상장의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닛이 4월 10일 기준일로 해서 네. 400%의 무상전 400%. 장외 한 주를 주식도, 가지고 있는 네, 사람, 한 무상증이 주를 가지고 있는 있군요. 사람에게 4주를 더 준다는 거죠. 아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장외 주식도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소화해 가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그렇죠.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한 주간의 시세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 선두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짜리 주식이 바로 비상장에 있습니다.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바로 정의선 후계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100만 원에 올라와 있고 현재가가 102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LG CNS 역시 대형 관련주입니다.
9만 1,000원의 현재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대단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네. 있죠. 8만 5천 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제하자? 예,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은행의 주 업무가 기본적으로 많은 수입을 이런 게 주택담보대출 또는 기업 간 대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현재 개인 간의 대출 또 카드사 간의 수수료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신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증자를 해야 됩니다. 증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더 많이 찍어낸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전주와 변동 없이 230만 원대를 230만 지켰고요. 원. 예. 그러면 누닛이 36만 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서 말한 대로 누닛은 4월 10일 날 400% 무상증자가 예. 있죠. 큐라티스 12,700원 좀 밀리고 예.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도 한 주간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오. 기본적으로 에이프로젠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서 있는 주식입니다. 상당히 이슈만 나왔다 하면 네. 거의 6천에서 7천원짜리 움직이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도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놀자 주가가 진짜 몰라봅니다. 8만 원입니다. 이건 거의 쿠팡 이후에 네. 거의 6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야놀자는 이미 연초에 이미 한 주가 19배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전의 가격이 4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율 19주가 늘어났는데도 네. 주가는 더 올랐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오버슈팅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켓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효과를 보고 있는 회사죠. 마켓컬리도 연초에 2만 5천에 3만 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네. 이 연초랑은 1월 달 아니겠습니까? 지금 4월 달입니다. 예. 이 4월 달 아래에 있잖아요. 벌써 8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대단한 와. 주식입니다. 이 뜻은 이커머스 시장에 미국에 올라가 있는 쿠팡의 효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해져 있는 두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두나무 가격은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 가격이 53만 원의 매도가, 현재가가 50만 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네. 그만큼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떠나서 가상화폐의 폭등은 바로 그 가상화폐 움직이는 거래소 순이익으로 1Q, 1분기에 두나무의 순이익이 4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천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0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현재 매수는 50만 원이었습니다. 매도는 한 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주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주식은 계속해서 2021년도 비상장 주식에 관심 있는 주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나무. 그다음에 또 한 번 넘어가서 한국증권금융은 매년 제가 말씀드린 이 배당 관련주입니다. 상당히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이기 오. 때문에 연 5%의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이 관련 있다. 연 5%의 수익을 내고 싶다면 한국증권금융은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이 가격에 변동 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댕하로 현대 MN소프트죠. 12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MN소는 이미 현대 오토웹에 합병을 결의했고 합병의 결과가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매도하시고 다른 주식으로 수익을 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와, 시세를 보니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 정말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내가 들어봤던 익숙한 기업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도 한번 저희가 브리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앞서 말한 대로 한 주간 시에는 가장 눈에 띄게 현대 엔지니어링 예, 맞습니다. 100만 원 다시 탈환했죠. 이 뜻은 대형도 중심으로 안정적 네.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또한 현대 정의선 후계구가 잡혀가고 있다. 예. 이 뜻으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진을 계속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바디프레드 상승 바디프레드. 놀랍습니다. 한 3,00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14,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7,000원가 맞다. 그 뜻은 뭐냐면 바디프렌드가 연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매출액을 올려서 갈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바디프렌드 같은 유망한 종목들이 시장에 남아서 올 하반기 내년 초라고 상장을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 모드로 갈 것이다. 현재 적정 주가를 보더라도 28,000원까지는 이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주간 이슈 마무리 보면 앞서 말한 대로 비트코인 관련주죠.
두나무의 놀라운 상승도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예, 그렇죠. 그래서 두나무도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세도 살펴봤고요. 시황도 살펴봤습니다. 장외 주식 굉장히 뜨겁네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소장님 목이 메이시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장소가 밖에서 하다 보니까 예. 새롭네요, 또 여기. 우리도 수익에 예. 목이 말라요, 정말.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갈증 날 때 예. 장외 주식을 하나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장외 주식이 뭔지 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소장님과 처음으로 배우는 거라서 제가 궁금한 것들 많이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소장님의 너튜브 들어가시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질문들이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꼽아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현재가 얘기해 주시고 네. 매수호가, 매도호가 이렇게 아예 따로따로 봐주시는 것 같기도 예, 하고. 근데 그렇죠. 장외 주식은 그럼 어디서 사고 파는 건지, HTS가 있는 건지 등등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역시 장외 주식은 이 비제도권 시장이다 보니까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는 곳이 어디냐, 어디서 구매다 이런 말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장외 주식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 증권사에서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증권의 증권 플러스, 그다음에 또한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또는 사설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타 이런 총 6개, 5개 정도가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외 주식 앞서 말한 대로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품을 팔아서 네.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비트코인처럼 거래소마다 좀 그렇죠. 시세가 가격이 달라질 수 틀리죠. 있는 우리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주식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실은 장외 주식은 적정 가격 산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품을 파는 사람만이 가장 적정 가격 주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좀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쿠팡 관련주로 해서 막 마켓컬리도 그렇고 엄청 뛰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쿠팡 관련해서 쿠팡이 시총을 100조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켓컬리가 연초에 2만 5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8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게는 10만 원까지 올라 있고 야놀자도 쿠팡 관련주로 비교가 됩니다. 야놀자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 국내와 미국 상장을 공동으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6배 가까이 단기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쿠팡 관련주들을 지금 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더 관망 후에 사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 아무리 쿠팡으로 많이 올라도 관망하자. 여러분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또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해 주셨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상증자 있으면 꼭 따라붙는 게 권리락이거든요. 네, 장외 그렇죠. 주식도 그런 게 있나요? 장외 주식은 권리락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권리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장된 주식이 5천 원짜리가 예. 말 그대로 500%의 무상증을 하면 시작점이 1,000원에 시작합니다. 거리를 받고 그러나 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장돼 있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 간의 상대 거래입니다. 상대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상대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이 주식이 무상 증자 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죠. 왜? 권리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야놀자가 한 주에 19제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 그 당시에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지금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얼마나 높은 가격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예. 좋은 장외 주식만 골라도 엄청난 수익을 또 얻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좋은 장외 주식을 골라서 그 주식이 무상장을 받는다는 건 큰 수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이 장외 주식 하고자 한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 우리 소장님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너무 그때도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장애 주식에서 있어서도 대명사이신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도 궁금합니다. 열심히 네. 들어볼게요. 예, 그렇죠. 오늘 장애주식 강의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주식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네. 시작의 첫 장 알리는 것은 이 장애주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주식은 간단하게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지 않는 모든 주식을 총칭해서 장애주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장애의 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예. 야구장 밖에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비제도권이다. 우리가 야구장 안은 제도권, 법률적 규범 안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쵸. 야구장 밖으로 넘어간 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만큼 보호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주식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애주식에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히 공부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다.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주식은 정글에 있는 것과 같다. 정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 기술은 바로 공부뿐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부뿐이 없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장애 주식에서도 상한가, 하한가 이런 개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 예로 크래프톤이 5년 전에 10,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30만 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야놀자의 주가가 10,000원짜리가 하나 예로 10만 원 하루 만에 갈 수 있다. 네. 마찬가지 반대로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될 수 있는 그쵸. 상한가 하한가는 없다. 말 그대로 비제도권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애주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상대 매매입니다. 예. 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적정량 상장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명 장애주식을 아웃사이더 주식이다. 아웃사이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주식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큰 열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노력의 베이스는 또 상식선에서 우리가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항상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식 투자 계속해서 여러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외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체크해 봤고요. 잠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외 주식에 포함된 어떤 주식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요즘 공모주 청약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 있었고 또 자이언트 스텝 뭐 여러 가지 등등등 IPO 시장에 있어서 뜨끈뜨끈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 가운데 또 이번 연도에 엄청난 종목들이 IPO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데 네, 좀 관심 그렇습니다. 있게 지켜보고 예,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으실까요? 우리 4월 달이죠. 이제 예, 4월 달에 올라갈 종목이 공모주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개요? 와.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이 쿠콘입니다. 쿠콘. 예, 이 쿠콘을 보시면 설립된 지가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쿠콘은 말하면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를 투집해서 예. 고객과 연결하는 B2B 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데이터 기업이군요. 예, 그래서 한번 개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인터넷 자료 적용 데이터베이스 핀테크 기업에 나와 있죠.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앞서 말한 대로 네. 2006년도에 설립된 매출액이 예. 513억 원입니다. 이 전년도 매출액인데요. 영업이익은 112억이나 나왔습니다. 112억. 예, 그렇죠. 이 회사가 여러분들 쿠폰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토스라든가 또는 예. 카카오뱅크를 사용해 보시면 그 안에 금융상으로 한꺼번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바로 쿠콘이 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반드시 기업이네요. 필요적인 부분이죠. 예. 그런 회사가 바로 쿠콘이고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가장 쉽게 이 4월 달에 있을 가장 큰 유망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다.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금융 앱이다. 예. 모든 카카오뱅크 또는 토스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반드시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수익률은 증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코넛 주가를 보면 예. 비상장에서는 거의 9만 원대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9만 원이요. 9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형성된 희망 가격이 지금 매도가거든요. 이게 9만 원대 매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콘요. 이게 지금 현재 사설 사이트라든가 또 증권 플러스 또는 서울고르스에 나와 있는 가격을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4단을 한번 볼까요? 4단을 보면 이보다 훨씬 낮게 7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비상장 가격은 바로 이 적정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서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상대 전화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격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때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장외주식의 상대 거래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상장된 주식은 경쟁 매매입니다. 경쟁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거하고 상대 매매는 또 다르게 틀립니다. 상대 매매는 개인 간에 둘 간에 만나서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숙지하고 갔을 때 적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이 쿠폰 가격이 지금 현재 9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공모가 밴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모가 밴드는 최상단으로 갔을 때 4만 원입니다. 예. 그 뜻은 3만 1천원에서 4만 원 밴드가죠. 예. 앞서 9만 원이잖아요. 이 뜻은 펄세 장에서는 따상에 그쵸. 따상에 또 거기에 또 상한가에 근접하는 예.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이 주식 쿠폰을 추천한 이유는 시장에 있는 주식에서 장외시장에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공모주에 참여해서 바로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 살아.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쿠폰 주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증권 플러스 또는 서울거래소 있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 있는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4월 달에 있을 공모주 시장에 편입해서 반드시 이익을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쿠폰이 언제 청약하나 봤더니 4월 19일, 4월 20일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가는 3만 1,000원, 4만 원 밴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외 주식의 현재가와 또 공모 희망가 범위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였군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혜 얻어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번 주 유망주 쿠폰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너무 장외 주식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배워가는 입장인데 우리 정말 계속해서 더 크게 우리 계좌를 좀 더 그 창구를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 진짜 이 장외 주식에 대한 재미를 제가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데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리고 장외 주식은 바로 저축의 상품입니다. 저축의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축에게는 최소 3년 이상을 투자했을 때 이기는 게임입니다. 요 근래 단기적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장에서 올라가서 12개 종목들을 한 달 이내, 상장된 한 달 이내 샀을 때 11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외 가격이 70% 멈추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장외 주식을 공략한다는 것은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저축 상품. 이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장외 주식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장외 주식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는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 찾아뵈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소장님도 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